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가 오늘 자정 만료되지만 연장 여부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만기 연장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양측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논의 상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계열 분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 시행 시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은 일정 기간 기존 대기업과의 내부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임원의 독립 경영도 인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9월 월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감 원인으로는 임대 수익을 노린 높은 전세 보증금을 낀 갭 투자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가전과 TV사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LG전자가 3분기에 5,1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부문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의 판매 부진과 재료비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9.34포인트 1.64% 상승한 2343.81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7포인트 상승한 654.59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8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정말 긴 연휴였습니다. 긴 연휴 후 재개된 우리 시장, 약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 쪽에선 현선물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중심으로 가장 큰 상승을 이뤄줬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종목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히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외부 어느 곳에서든 유튜브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신다면요. 바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많은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다시 재개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저녁 9시. 주말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대표님을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랜만에 뵈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이번 휴가가 정말 17년 만에 휴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제가 17년 동안 휴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10일이나 되는 긴 휴가를 보냈는데 처음에 5일 정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5일 정도 지나니까 이상하게 몸도 좀 안 좋아지고 마음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HTS를 안 본 거예요. 원래 HTS가 1998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가 20년째인데요. 그러니까 한 6, 7일 정도 안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호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주식을 떠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제 10일 만에 방송하는데도 저는 오히려 즐겁고 그냥 이제 휴가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냥 딱 이틀만 놀고 휴가 그냥 전혀 없애버리고 그냥 매일 주식시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매번마다 일만 하셔서 그런지 이 휴일이 또 그렇게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대표님처럼 대표님 빨리 배워서 또 시장 분석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많이들이 집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자, 양시장 모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돔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외국으로 인한 실속 없는 지수 상승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 외국으로 인한 실속 없는 지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올라졌죠. 자, 대표님 많이들 오늘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 갭상승한 상태로 양봉으로 마감됐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장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9월 29일에 막판에 들어올린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오늘 좀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수 흐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상적인 흐름과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어요. 정상적인 흐름은 말 그대로 정상이고요. 비정상적인 흐름은 역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왜곡 또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 호재나 악재가 갑자기 이제 발생하는 게 이게 보통 변수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왜곡입니다. 왜곡이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방송상에서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생략하겠는데 어쨌든 왜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왜곡이 돼서 올라간 것까지도 괜찮은데 뭐 지수 올라가는데 나쁜 건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실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든가 등락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되는 게 마치 그 7월이 연상이 됐다는 거죠. 7월에 사실 대형주 몇 개 올라가서 지수만 좋았지 실속이 없었잖아요.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갭상승해서 양봉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 매수 물량이 중장기로 가치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매수했다면 이렇게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물은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게 그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수급 동향과 등락 현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향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는 이제 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억 단위인데요. 개인은 3,100억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무려 8,100억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5,600억을 순매도해줬는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지난 추석 이전에 어땠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억지로 기간이 받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 지수도 좋은데 왜 저렇게 던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기간의 핵심 뭐냐?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가 무려 3,000억 이상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뭐 투신, 뭐 은행, 뭐 기타 보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던졌다는 게 일단은 좀 마음이 걸리고요. 국가 지자체도 2,800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것보다도 기관이 매도한 게 저는 더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지금 포인트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 역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형주가 무려 플러스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중형주, 소형주가 어때요? 각각 마이너스 기록했는데 특히 소형주가 더 약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만 상승했고 중소형주가 하락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별로 실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가총액 탑10 종목들은 대부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좋았죠. 좋으면 뭐 하냐고요. 중소형주가 안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플러스 5% 이상과 마이너스 5% 이하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보면은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이 전체 56개였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 이하 하락 종목이 67개였어요. 이러니까 실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각각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게 이제 특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이상은 뭐 코스피가 23인데 코스닥이 33이니까 한 1.5배 정도 되는 거죠. 코스닥이. 그에 반해서 하락 종목 마이너스 5% 이하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이쪽에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왜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장세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잠시 후에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 전망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또 중소형주는 힘을 못 쓰는 가운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추석 연휴 전부터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 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적정주가 내일까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아래 하단으로 저희가 같이 나갈 텐데요. 내일까지 저희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평택충농 적정주가 확인하신다면은 그동안 궁금하셨던 종목에 대해서 적정주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양시장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와 대형주의 좀 이상 급등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상승 마감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비정상적인 건 맞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덜 상승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역시 대형주 덕분에 중소형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줬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이제 이게 삼성전자예요. 오늘 결국 음봉으로 마감했죠. 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종가가 저가였다는 거예요. 음봉이 나오고 종가가 저가였다. 약간 좀 아쉽죠. 상승은 상승인데 좀 아쉽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주까지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하고는 또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 상승해 준 건 같지만 삼성전자는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했고 코스피는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삼성전자가 초반 고점보다는 밀려서 끝났지만 다른 대형주들이 받쳐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승입니다. 그리고 차트 이론대로만 본다면 이건 무조건 상승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수급이라든가 등락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엔 코스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겠는데 차트 보세요. 이거는 음봉 마감했죠. 사실 오늘 플러스 마감했다고는 하지만 좀 억지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덩달아서 갔고요. 그리고 오늘 양시장 상승한 이유가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연휴 기간 중에서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어떤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거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거나 그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웃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지수가 상승하는 거하고 한국 지수하고는 같이 가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미국이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태양광 또 이번 연휴 기간 중에서는 또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얘기도 나왔었고 기타 뭐 북한 변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내일 당장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비정상인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서 덩달아 상승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내일 모레 이렇게 지켜봐야지 좀 더 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더욱더 국제적인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장 한마디로 오늘장 양시장에 대한 정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장 정말 궁금하실 테죠. 내일장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시장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왜곡이 없다면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일도 더 간다 그러면 이건 왜곡이 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일도 더 간다 그러면 그때는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신규 매수하던가 아니면 뭐 파생해서 상방 배팅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트렌드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9월 한 중순 이후였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코스피보다 비탄력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코스피보다는 덜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코스피보다 더 떨어지고 아마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투자 전략 작성을 안 했는데 내일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작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투자 전략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장주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샘플스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셀트리온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장 마감도 강세 흐름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SK케미칼이네요. 대상 포진 백신 시판 허가가 났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144,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워낙 최근에 최고점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장도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셀트리온은 이전에 추석 연휴 전에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이 났잖아요. 그 후에 첫 번째 거래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호재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무조건 더 상승해 줬어야 맞고요. 그리고 이미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매도하시는 게 낫겠고요. 미리 보이지 않는 관망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셀트리온 하나만 봤을 때는 저는 이전하는 게 결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결정됐으니까 이제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전하는 게 낫고요. 이 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코스닥에 남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6개월 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주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전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전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15만 원 돌파했던 이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잘하면 52주 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전 상장이 결정이 안 될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됐던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그때 한번 많이 밀렸다 다시 반등 나오고 오늘 살짝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때 가격을 못 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15만 원 돌파했다가 이제 약간 좀 혼조세 나타내주고 그다음에 이전이 결정됐어요. 그때 아랫골이 달린 음봉 한번 나와줬고요. 또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첫 거래일인데 여전히 못 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은 이게 여기서 뚫는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 다시 못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이 종목을 정말 중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게 결과적으로 더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쯤 매도하는 게 정석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코스피 이전 소식은 워낙 많이들 정리된 그런 소식이어서 함께 말씀드렸고요. 보유자 매도 의견,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은 SK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시판 허가가 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장의 SK케미칼은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요,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37%가 오른 67,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최고가가 8만 원대였고 다시 좀 횡보하는 흐름에서 6만 원대까지 올라온 흐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인해서 그리고 지수가 좋기 때문에 갭상승을 해줬죠. 그런데 결국은 음봉 마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트렌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매물대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가와 종가를 한번 보면요. 예, 이게 다 매물대예요. 이게 단기 매물대에 다 걸려 있어요. 촘촘하죠? 거기다 또 최근에 이렇게 또 급락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했다가 재매수 가격은 뭐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낮은 가격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차트 잘 분간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전협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앞서서 이슈 시간에 알아본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알아보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3,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단숨에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대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자, 대표님, 셀트리온 제약 오늘 상한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제가 9월 강연회 때 중기 종목으로 추천했었죠. 18,500원에 매수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 좀 반등 이후에 좀 밀렸다가 오늘 엄청나게 상승하는 바람에 평가액이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9월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18,500원에 매수하라고요. 중기 종목 딱 하나 이거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강연 이후에 매수할 게 충분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갔다 다시 그 매수 가격이 왔지만 결국 이제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일찍 던진 분들은 뭐 그래도 최소한 큰 손실은 없었고 약간이라도 수익이 났으니까 다행이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30% 평가액이 나왔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조정 받으면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9월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때 가격은 18,500원에 추천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30% 가까운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는데, 자, 보유자에 대해선 매도 의견 이후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제약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전후의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9% 넘게 상승하면서 47,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8월 중반만 해도 최저가가 35,750원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한국항공우주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적정 주가가 21,200원짜리인데 여전히 2배 이상 고평가고요. 나름대로 바닥 찍고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불안한 요인이 많고요.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매도 후에 재매수는 단기로만 좀 시도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21,000원이에요. 적정 주가. 근데 2015년이었죠. 그때 105,000원 이상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대략
그 당시에 적정 주가가 16,000~17,000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05,000원 가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다 얘기를 했어요.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됐다. 이거 절대로 중개회사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내려오잖아요. 악재 때문에 내려온 거는 올해 내려온 거고요. 그 전부터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적정 주가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게는 5배, 많게는 한 7, 8배 올라가면은 그게 중기 투자했을 때는 결과가 거의 안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뭐 한전기술, 그 다음에 SPC 삼류 이런 거 다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에 관련돼서는 트렌드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그래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 61선이 120선 이하로 어떻습니까? 이탈했잖아요.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반등 시도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는 그나마 최저점에 매수했든 약간 지금보다 높게 매수했든 상관없이 일단 내일 정도 좀 매도해주고 다시 단기 매매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현재 주가입니다. 자, 보유자는요, 매도 후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재매수 시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볼게요. 각종 코덱스 하방 단기 매매라고 짚어주셨고요. 테마도 확인합니다. 자, 테마는요. 악재로 마이너스 5% 이하 하락 종목을 단타 매매해보자라고 정리를 도와주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지수만 올라서 내일장 공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과 테마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업종이 특이합니다. 각종 코덱스 하방 단기 매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덱스가 인버스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어쨌든 하방 배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세요. 현재까지 코덱스 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일 플러스권에서는 일단 진입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미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좀 더 확실하게 더 반등 나왔을 때 그때 하시고요. 마이너스권에서는 추가할 필요 없고요. 약간 플러스 되는 거에서는 추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내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 전략에 제가 나름대로 그 장중 지수 예측을 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됐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전 크게 오차가 없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정말 많아야 3포인트입니다. 고점 저점에 대한 기준이 그래요. 믿기지가 않죠?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1포인트 단위로 맞출 때도 있어요. 정상적일 땐 그래. 근데 비정상적이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왜곡이나 변수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었는데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분석하면은 거의 또 적중할 겁니다. 아마 3포인트 이내 오차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꼭 투자 전략 봐달라 설명드리겠고요. 테마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이제 마이너스 5% 이상 종목들이 좀 있는데 내일도 추가로 또 하락한 종목들이 아마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이하의 서로 하락하는 그 종목들 중에서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보시기 바라겠고요.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태클 걸어서 애먹고 있는 업종 테마가 있죠. 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왜곡으로 인해서 시황에 대한 분석 내일장에 꼼꼼하게 다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장중에 저희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이번 시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연휴 동안에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 부분들 다 합쳐서 오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026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주식 왕초보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매수가 23,750원에 비중 40%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덕산 네오룩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네, 오늘 22,450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일단 매수가가 23,000원대, 현재 오늘 3% 가까이 올라와도 손실 구간에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종목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라고 하셨는데 초보자 치고는 이 정도면 매수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점 매수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하신 건데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손절 10% 엄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대략 한 이 정도쯤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쯤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잘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최고점 라인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참 잘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아쉽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이죠. 상승 추세적인 종목은 21선 아래 매수하던가 61선 깨지기 전에 하던가 160선 깨지고 나서 하라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 라인에서 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61선하고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고 실패한다. 그건 아니에요. 차트 이론은 100%짜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 같은 경우 61선 깨지기 전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120선 깨지고 나서 들어가던가 이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이 있는 종목들은 61선 깨지기 전부터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근데 탄력이 떨어지는 거는 61선을 깨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120선까지 깨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 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는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손절 10%를 엄수하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도와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7082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EWK를 매수가 8,500원의 비중 40% 있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EWK인데요. 오늘장의 흐름 봅니다. 자, EWK 오늘은요, 6,320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EWK는 8,000원대에서 지금 구간 상당히 갭이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나쁘다고 제가 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과정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정이 좋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과정은 합리적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할 게 있는데 이분은 일단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과정이 나빠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종목은 신규주예요. 근데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적정주가 4,9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확인해보면 쉽게 찾거든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자, 일단 고평가됐고요. 두 번째는 흘러내리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운에 맡기는 약간 도박 같은 투자라고 봐야죠. 여기서 하락이 멈춰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가치로 보나 차트로 보나 저 구간에서 매수한다는 게 본인도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매수했는지 이거를. 결과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정상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팁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4월, 5월, 6월, 7월에 매주 금요일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팁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 둘씩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WK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일단 일시적 추가 후에 본전 또는 20%의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청자번호는요. 774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바디를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인바디 오늘장 흐름 봅니다. 자, 오늘은요. 29,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3만원대, 32,000원이라고 하면은 다중매물대에서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좀 성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더 좋았을 것을 좀 아쉽다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일시적인 추가 후에 본전 또는 손절 20% 덤수해달라. 근데 아마도 손절 20%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추가하면은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배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32,000원이면 여기거든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점보다는 낮긴 하지만 약간 좀 뭐랄까요. 서둘렀죠. 네, 서둘렀어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똑같이 해드릴게요. 이 상승 추세형의 종목이 이제 5일선, 21선 이탈했을 때는 21선 깨지거나 61선 깨지기 직전이나 121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는 게 정석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매수했으면 딱이잖아요. 물론 항상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엄청나게 탄력적인 종목이다. 그래도 최소한 21선 깨졌을 때 들어가세요. 그게 원래 정석이에요. 물론 평택촌놈의 정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차트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저 차트 잘 봅니다. 근데 차트 보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한 건데요. 저는 명확하게 저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주 강한 종목도 21선 이탈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눌림목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내려갈 것 같다? 61선 위에. 더 내려간다? 101선 위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요. 자,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평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론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뭐 21선 깨지고 나서 들어갈 수도 있고 61선 깨지기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시황까지 봐야죠. 그러니까 시황도 보고 업종 흐름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나게 탄력적이다. 그럼 21선 살짝 깨졌을 때 들어가고 조금 이 종목이 약간 좀 뭐랄까 탄력 떨어지고 지수가 불안하다. 그럼 61선 직전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코스닥이 어땠었습니까? 코스닥이 최근에 안 좋았었잖아요. 잠깐 코스닥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먼저 보는 게 이게 정석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 이때 어때요? 여기서 지수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닥 조정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제 9월 언제입니까? 네, 거의 9월 거의 중순에서 하순 넘어가는 그때거든요.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이때가 9월 중순부터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탄력도 중요하고 업종, 시황 이걸 골고루 병행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종목을 내가 언제 매수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또 기술이고요. 쉽진 않겠죠. 이 방송 통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본적인 원칙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도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20%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청자분은요. 249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저녁 방송 유용하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를 11,300원에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크린앤사이언스 오늘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크린앤사이언스 11,000원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분석 도와주실까요? 이분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셨어요. 만약에 6월 강연회 때 안 오셨다 그러면은 뭐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6월 강연회 때 오셨던 분이 이 종목을 11,300원에 잡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걸 이제 잡았어요. 6월 강연회 오셨던 분들은 이거를 보통 평균 8,000원 존에서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보다 약간 높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낮은 분들도 있어. 그러면 8,000원만 하더라도 여전히 어때요? 20% 이상 평가액이 나와 있거든요. 거의 한 7, 8%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또는 손절 15% 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시점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여기서 잡는 건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니에요.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걸 이제 잡으십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무리 탄력 있는 것도 21선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반문해요. 그럼 21선 안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한다. 안 잡으면 되죠.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 종목 아니면 주식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두르고 욕심내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처음 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번 사람 딱 5%밖에 안 돼요. 이건 통계입니다. 그냥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예요. 주식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위험관리하면서 수익 주고 적당히 하다가 정말로 좋은 기회 왔을 때 팍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적당히 또 매매하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주식은 매매를 많이 한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니에요. 10번 한다고 해서 2번 한 사람보다 더 번다는 보장이 없고요. 1년 내내 매매한다고 해서 2달 매매한 사람보다 더 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초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분야는 초보자다, 여성이다, 노인다 좀 배려하잖아요. 이거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시장이고 아주 비열한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꽃이 아니라 전쟁터로 생각하고 좀 많이 공부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위험관리 잘하고 돈 많이 벌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방송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방송 통해서 계속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린앤사이어스는 매수가가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더해주셨고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손절 15%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주식 더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448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전기를 매수가 103,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꼭 상담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자 흐름 봅니다. 자, 오늘은요 5%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107,0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일단 대표님 삼성전기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네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뭐 이거는 길게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가 매도 후에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올라온 흐름 그리고 내일 시가 매도 후 다시 한번 관망을 하라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워낙 정말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분석인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내일장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235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항상 수고하십니다. 포스코 컴텍 매수가 3850원에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포스코 컴텍 오늘 하루 시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오늘 8% 넘게 상승했고요. 32,200원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포스코 컴텍도 오늘 지금 수익권에 계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탄력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운이 좋았다 설명드리겠고요. 수익 10% 또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나름대로 약간 좀 높게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추격이고요. 어떤 라인을 보더라도 약간 좀 높게 매수하신 건 맞는데 워낙 탄력이 좋다 보니까 좀 운이 좋게 좀 평가액인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본전 매도 하든 플러스 10% 매도하든 다시 또 조정받으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 21선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역시 탄력은 좋아요. 좋으니까 이렇게 탄력이 좋은 종목은 21선 깨졌을 때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그보다 좀 못하다 그럼 61선 위에 그리고 아주 약하다 그럼 120선 깨졌을 때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요. 정말로 터무니없는 매수를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파티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 다시 보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최고가 34,750원, 그리고 최근에도 탄력이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10% 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하고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129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매수가 12만 9천 원에 비중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은요, 오늘 2% 넘게 올랐고요. 13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또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자, 대표님, 삼성물산이 오랜만에 상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물산은 수익 10% 또는 본전 매도 후에 그냥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여기서 큰 기대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분은 매수 잘하셨고요. 단기적으로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전은 확보되니까 그렇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은요, 수익 10%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본전 매도 후, 또는 본전 매도 후에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삼성물산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밖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7639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수고하십니다. 에코프로 매수가 33,200원에 비중 100%입니다. 향후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비중을 100% 실으셨어요. 자, 에코프로 오늘은요, 33,550원이네요. 대표님, 올라왔다가 39,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입니다. 100%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중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비중은 절반으로 축소하신 다음에 수익과 손절 10% 대응에다가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왜? 21선 깨졌을 때 매수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게 이 시점이거든요. 61선이 120선 돌파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때요? 21선 이탈할 때마다 매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치기 났었던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탄력 좋은 건 확실하고 들어간 것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단기로만 대응해 주시고, 다시 이제 이 종목이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볼 때 21선 아래에서는 약간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때는 61선 위나 아니면 뭐 심할 경우 121선 아래까지 좀 기다려보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요,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절반 비중 축소 후에 수익과 손절 10% 대응을 해보시라라는 말씀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도 빠르게 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135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칩셋 미디어 11,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언제쯤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칩셋 미디어 오늘장의 가격 확인하고요. 8,060원이네요. 대표님, 칩셋 미디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마이너스 25% 이상 평가 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성급하게 매수하신 것 같고요. 보유 후에 재질문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더 심하게 빠지면 그때 재질문 해주시면 제가 추가 여부를 얘기해야겠고요. 이게 만약에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하세요. 본전까지 기다리지 말라고요. 그 매수 가격은 본인 사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보유 후에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시 10% 손절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후에 대표님과 다시 한번 오늘자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1시간 수고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10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9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